자, 오늘 여러분 인지코칭학 1학기 제 4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쉐어링 타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정보에서 한국 교육 방향이 오늘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대한신학대학에서 하고 있죠. 대한신학대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대 유학생 한 6,000명 정도 돼요. 민원 한 6,000명. 6,000명 중에서 지원자 대상으로 그 교육, 그러니까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어, 그러니까 올연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핵심 기술은 우리 현재 대한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요구사항은 이 한국인과 대화 훈련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화 한국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여러분들 그 필리핀에 대부분 그 회사들이 있는데 전화 영어라는 거 알죠? 필리핀 전화 영어 시스템. 현재 약 400여 명 코치가 가진 회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전화 영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 올영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된 학생들 중에서 한국인 교사를 쓰게 되면 한국인 코치는 고급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유학생은 낮은 급여로 저급여로 운영 가능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이 전화 한국어 시스템으로 코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돌고 있으면서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 인지 교육 과정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전화회 쪽은 이미 교재 개발에 대한 회의가 됐고 지금 이정훈 코치가 교재 개발 오늘부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전화 한국어라는 시스템이 이미 있는 것에다가 교재하고 코치만 붙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세계의 한국어 교육의 혁신을 또 한번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화 한국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교육 방향이 또 하나의 큰 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주에서 오후 5시에 미팅을 했는데 파주시장하고 앞으로 독서 사업을 위한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사업과 연관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석사 과정에서 유튜버 사업을 드라마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우리 대학부는 오늘 다시 과정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최근에 이런 걸 봤어요.
동물농장 그 SBS 저기서 나온 영상인데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뒤집어주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뭐야 이거 도구를 해야 되나? 또 안 도는 건가? 말은 얼마나 잘 된대. 말은 안 들리죠? 얼마나 냄새 나노 이게 우짜꾸리. 에이. 빨리 가지 마. 가져오지 마. 냄새 난다. 이미지로 나오는데 글자는 나오긴 하는데 소리는 내가 말은 얼마나 잘 된대. 오메 카메라. 배터리. 소리 들리나? 이거 한다고? 이 소리 들려?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아예 안 들려? 네. 있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긴가? 지금 어때? 소리 들려? 지금 내 소리 들려? 이 소리 들리나? 소리 들려? 내 목소리? 여보시오? 내 목소리 안 들려? 내 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 지금 내 목소리 들려? 네. 이걸 내가 그 스테레오 믹서로 바꾸면 그쪽에서 안 들리거든. 그래서 그럼 요걸로 아까 저기 영상 소리 들렸어? 잠시? 네, 들렸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들어보게. 배터리가. 와. 카메라가. 사람도 이 정도면 지칠 거라 생각해. Yes. 자, 네 이불 가지고 네 집에 갔다요. 약간요 요걸 좀 크게 가져오가 아니고 그쵸. 없어 이불도 되게 넓네요. 나와. 옳지. 만점입니다. 네. 먹어. 1초도 안 걸리네. 지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자, 먹어.
이거 테스트하는 제가 부끄러운데요. 제가 적고 있는 동안에 볼펜을 사용을 했잖아요. 좀 전에 하듯이 그 아버님이 한번 가져가서 적그로 찾아와. 오 마이 갓! 줄 섰겠니? 아버님 그 종이컵을 드시고 이거 필요한 게 뭐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진짜 얘가 그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종이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행복이. 지금까지 이거는 보신 적이 없죠. 이거 지금 아버님하고 그냥 훈련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행복감을 찾고 교육적인 걸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교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화장실에 그냥 가도 이 사람 왜 휴지 안 들고 갔지? 이거를 자기가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을 통해서 학습만 시킨다. 이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대로만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보이죠? 자, 여러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보이잖아요? 소리 들려요? 네. 한번 자기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해봐요. 돌아가면서 시온이부터. 네. 좀 보면서, 걔도, 원래 사람과 그 동물을 구분한다라고 할 때, 좀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많이도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해서 그거를 찾아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인지력이 다른 개보다 훨씬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의 방식을 활용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할 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중간에 얘기 들으면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요. 들으면서 바로 질문한.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보충을 하는 거죠. 보충을 상대방 말에 보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준다. 그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합니다. 같이 토론한다. 추임새를 넣어서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쳐준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준이가 얘기할 때 방금 5가지의 방법을 각자 하나씩 사용해서 언제 끼어들지 누가 끼어들지 몰라요.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이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작하세요, 준이. 네, 저는 이 강아지 영상을 보면서 개가 학습을 하는 그 동기부여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그 주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주인의 필요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교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감도 보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교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주인과 친밀성, 그리고 친밀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 애정이기 때문에 그 교감도 하나의 보상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준이 생각은 어때? 물질적 보상과 그렇지. 예, 보상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교감도 보상이죠. 사랑받기 위한 거 보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해 보려면 내가 지금 중간에 끼어든 거야. 네. 예. 지금 내가 일부러 한번 끼어들어 본 거예요.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 이제. 거기까지 끝이에요? 네. 아, 그랬어?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질문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보상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인간을 교육하는 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 방법이 있어요? 동석이부터 먼저 자기 스스로 질문에 답변을 해보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녀를 교육할 때도 뭐 시험 점수나 뭐 또는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어릴 때 뭐 용돈을 준다던가 뭐 먹을 걸 준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교감이라는 걸 적용한다면 칭찬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두 방법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칭찬과 그뭐 간식을 주는 것을 같이 하면은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칭찬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칭찬에 대한 얘기 중에 오히려 칭찬의 역효과라는 이론도 있잖아요. 오히려 칭찬을 했을 때 더 도전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기 위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론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칭찬은 그 사람이 했던 그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칭찬하는 그 방법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릴 때 칭찬의 요소를 잘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크면서 칭찬이 아닌 동기적 요소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적 요소는 어떤 걸? 동기라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감이라고 하면 교감이 보상이다.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 이 행복이라는 개는 사랑받기 위해서 주인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걸 찾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주인이 행복이를 너무너무 아끼고 있다는 거지. 너무 아끼고 있으니까 나도 주인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여기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 행복의 역량이 나타났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것 속에서 엄청난 희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 역량이 극대화되기도 하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행복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게 진정한 교감의 힘이 아닐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교육으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 좀 리더십의 한 유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겠네. 리더가 진짜로 아껴주는 때에 그런 거 있잖아. 왕이 장수를 알아주면 장수가 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가요, 동석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이 행복이의 이 지능 수준이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강아지들이 보통 문장을 알아듣는 애들은 없거든. 그냥 명령 하나 내지 명령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는 알아듣는데, 이불을 가져다가 너 집안에 넣어. 두 개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추론이 가능했잖아.
이 컵을 가지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 나도 지금까지 호야라는 강아지도 보고했지만 이 정도 추론 연산 능력과 문장 이해력을 가진 개는 처음이거든.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교감을 통한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았는지 그래서 훈련 전후를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근데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만약에 실험이라 한다면은 그 모든 강아지가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는 조금 효율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저도 동석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만약에 이런 똑똑한 강아지를 만들기 위한 책을 쓴다고 한다면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기초값에서 후천적인 이런 교감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기초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석이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 교감을 통한 훈련이 그 결과물의 핵심 원인이 아니었다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거는.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그 강아지들의 기본적인 IQ라는 거는 일반적인 IQ가 있는데 저 할아버지를 봤을 때 교육을 목적으로 저렇게 했을 분은 아닌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똑똑해진 것 같은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 저 강아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능이 개발됐을까? 물론 할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어. 그 TV 보면 그 강아지들 호야 같은 경우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글자도 인지하고 하는 거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동물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거든. 전 갑자기 질문이 든 게 음. 인공지능을 통해서 동물의 언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음. 제가 봤던 구글 AI 실험 중에 그 음. 새소리를 전부 모아가지고 파형을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 그 파형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씩 분석해 나가는 게 있는데, 걔가 어떤 짖거나 으르렁대는 소리 또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 그 일단 동물의 언어를 해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 해석하는 대상에 있어서 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그런 개체군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동물들의 지능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것도 한번 봐봐요. 이거는 대학원에서 했던 건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리 안 들리면 말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빠! 아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까미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 잘했어. 잘하죠? 까미야 미안해. 오, 네. 잠깐만, 뭐 사과 한 거씩 받아준 거예요? 까미 너는 무슨 새니? 나는 구간조예요. 오 그래. 산 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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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새는 그지. 어디를 가느냐? 사람이 하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서 얘기를 했던 거. 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새라고. 자, 강이 밖에 나오니까 좋지? 응? 이리 와. 아빠. 그래, 이리 와. 아빠. 까미는 무슨 새지? 나는 구간조예요. 다 들었어요? 네. 자, 시온이는 어땠어? 이게 저는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우선 이 영상에서는 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대화 형식으로 제가 인식한 건지, 아니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된 건지, 거기서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노래라고 치면은 한 구절을 부르면 이 새가 그 다음 구절을 부르도록 어떻게 훈련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송에서는 좀 과장을 하기 위해서 연출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를 검증을 해보려면 방송만 보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우도 마이크 켜놓고 그냥 얘기하지. 꺼놓고 있으면 또 켜기 하니까. 준이는 그쪽 시끄러운가? 근데 약간 시끄러워서 그럼 잘 껐다 조절하면서. 그럼 조절하세요.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세대갈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저 안에 뇌가 얼마나 되겠어. 저 뇌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훈련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인간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나? 어린 시절을 보면 다 훈련이잖아. 인간이 어느 정도 알아듣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아?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인간도 훈련을 하고 다른 동물도 훈련 가능한데 그 차이점을 스스로 알아서 성장을 더해 나간다는 게 인간의 특별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의 한계가 다른 것 같다라는. 당연히 성장 한계가 다르지. 근데
저만한 뇌를 가지고 저 따라 한다는 그 언어력도 그렇지만 그 대화를 하잖아. 오 하고 놀라는 거.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장난쳐 놓고 웃는 그 서로 교감 아니겠어? 그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잖아, 저게. 그럼 저 조그만 뇌를 가지고 과연 저런 상황인지를 다 한다는 건데 저게 참 신비 아닌가 싶어. 조금 전에 네. 조금 전에 우리 행복이와 같은 케이스, 지금 동물들이 인간과 교감을 하면서 언어적 소통, 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 때문에, 목의 구조 때문에 인간처럼 말을 못하고 구간조처럼 말을 못하지만 이 언어를 인지하고 상황을 인지해서 추론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저 정도 인지력이라면 과연 지능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종합적으로 동석이 무슨 얘기지? 좀 전에 뇌 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게 작은 뇌로 어떻게 저런 상황 인지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뇌의 용량과 그 지능이 얼마나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지능 테스트 할 때 거울을 앞에 놔두고 그 자신을 거울에 보이는 게 자신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테스트에서 그 알아보는, 그러니까 거울을 앞에 두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동물이 돌고래하고 챔팬지하고 그 다음에 누구더라? 네,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대부분 동물들은 저게 자신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걸 보면은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인간의 인지력이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듣잖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그럼 아무리 덩치 큰 호랑이도, 아무리 덩치 컸던 과거의 매머드와 같은 그런 동물들도 지능이 떨어지니까 똑똑한 지능 앞에서 결국 멸종당하잖아. 그러면 지능이란 뭐냔 말이야. 자, 지능이란 뭐지? 지능은 제 생각에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동물들이 인간보다 못해서 덩치 큰 동물들이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왜 지배를 받을까? 무슨 능력이 떨어져서? 인간은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언어 능력이라. 언어 능력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문장이 생겨나기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문장을
문장 언어를 만들기 이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동물들을 멸종시켰거든. 그러면 무엇이 뛰어나서? 이제 동물들의 맹수들의 신체 능력이 강하지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뭐랄까 그 생존력이 그러니까 뭐 전투력보다도 어떤 머리를 써서 오래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닐까요? 그거는 다른 동물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끼리 모여서 같이 맹수를 무찔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뭉쳐서 그 들소들도 막 뭉쳐 다니잖아. 뭉쳤다는 것만으로 한다면 들소들이나 모든 덩치 큰 들소들이 사자를 이겨야 되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아닐까요? 그렇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예측을 그렇지, 하는. 그렇지. 아이고 그 대답이 이렇게 늦게 나오노. 응? 지금 적이 어떻게 할 거를 알면 나는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앞을 먼저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길 수 있지? 주변에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내가 쟤를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준이가 말한 문제 해결력이 맞아. 그런데 그 해결력의 그 다 과정까지를 예측이라는 말로 쓰는 거야. 예측. 지능이 바로 예측이야. 지능 이퀄 예측이야.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인간끼리도 예측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지능이란 뭐냐? 이퀄 예측이다. 그럼 예측 어떻게 하지? 자, 이제 말해봐.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한 단계 더 예측한 사람은 그 예측 못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어. 물론 그 예측이 맞다고 가정해야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해? 한 단계 예측을 더 하는 것이 지능이 뛰어난 거다. 어때? 이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사례를 말해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미리 인지를 못하고 그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겠지. 피할 위험일 경우에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피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준비하고 준비 안 해도 될 때는 그냥 막고 이게 다 예측의 힘이겠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능이 예측이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 성우? 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뭐가 문제야? 거기에 대한 사례가 큰 카테고리만 생각이 나서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시원이는? 저는 예측이란 말을 듣고 주식이라는 그 주제가 떠올랐는데 우리나라 사례로 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전기차 시장 테슬라가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기아 주식이 크게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크게 뛰어오른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걸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차이로도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이는 지능이라는 게 결국 예측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예측이라는 거는 저는 그냥 저희 인간의 삶 자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예를 들어 어디 길을 찾아갈 때도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도 예측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지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능과 예측이 지능 이퀄 예측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지능은 진짜 똑똑함이란 예측이다. 이런 생각을 언제 했던 것 같아? 제가 방금 든 네? 그 사례가 트럼프가 생각났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냥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트럼프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은 네. 지금까지 여러분 20여 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능이란 예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가 들었을 때나 누구로부터 들었거나 그것이 지능이 예측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가 어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온이는? 저는 운전할 때 그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크게 든 게 아니라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의식, 지능이란 예측이구나 하는 것을 확 느끼고 예측을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예측을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의 내가 가르치는 애들도 내 자녀를 낳는다면 아무튼 이거 지능 예측이구나. 하나의 어떤 충격적인 그러면서 이거 내가 정말 내 예측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그 각성이 있잖아. 예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야. 지능이 예측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능은 예측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땡 하고 충격받았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 시온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 아니면 없었어? 아니면 오늘 들은 거야? 지능,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능이 예측이다라는 말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야. 예측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 그렇지만 지능이 곧 인간의 예측이고 예측이 곧 지능이다. 예. 우리 준이는 어땠어? 저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지능이 예측이다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동석이는? 저는 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능이 무엇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걸 예측이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 그 모든 예측은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게 상황이든 언어든 그런데 예측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 이해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거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 그렇게 보면 이해도 예측이고 추론도 예측이고 심지어 표현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에 어떤 말이 적절할지, 그것도 다 예측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딱 예측과 엮어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딱 그냥 지능, 사고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 성은 어떠지? 저는 이 내용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 원지가 배웠을 거야.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이 내용을. 그래. 그리고 항상 그 내용을 항상 전쟁에 비유하시고 맞아. 비유를 하시고 항상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보라고 권유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엄청 이 내용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시 복습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조를. 네. 결국 오늘 듣거나 아니면 이전에 들었거나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 내가 뛰어나게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경쟁이 있게 산다는 게 결국 예측을 잘하는 것이고 그게 지능이고 또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이 예측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지금 빅데이터 딥러닝도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 뭐야? 예측이야. 빅데이터 모아가지고 패턴을 인식하는 거잖아. 발명이란 뭐야? 예측이야. 발견도 예측이야. 우연한 발견 빼고는 계획적인 예측을 하잖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거다. 그래서 예측이 곧 인간의 능력이다. 동물과의 차별화도 예측이다. 그러면 인간끼리의 차별도 예측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능력이 바로 예측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틀린 사람이 실패하는 거고 맞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자, 오늘 동물들의 두 동물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예측이 여러분들의 미래 역량이고 지금 현재 역량이고 미래 역량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예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마디씩만. 예측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 성우부터. 예측을 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나 현재 현상에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패턴을 많이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동석이는? 저는 일단 예측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준이는? 저도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들이나 상황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알고 있어야지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현이는? 제 생각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에 맞는 것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정보가 저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매뉴얼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을 학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지능 이퀄 예측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원리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방법적 측면이 있고 그러는데 원리적 측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인간의 지능이 정보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받은 정보가 위협이 되거나 유익이 될 때 인간은 그 다음을 추구하려고 하지. 위협은 피하려고 하고 유익은 얻으려고 하니까 그 욕구가 먼저 작동이 돼야 돼. 욕구가 작동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돼. 자, 지금 방 안의 온도가 적절해. 그러면 난방기를 켜야 된다든지 냉방기를 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욕구가 자극되지 않으면 대상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안 돼. 온도가
추워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욕구가 작동하지. 욕구가 춥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욕구가 작동이 되면 그때 대상이 탐색이 돼. 이게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측을 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욕구가 자극된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필요. 필요, 그렇지. 또 문제. 문제, 그렇지. 문제가 다가오거나 필요가 느껴지거나 위협이 다가오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도전해야 되는 상황.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예측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결국은 내게 다가오는 뭔가, 자극이, 나를 자극시키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내가 탐구를 하기 시작한다. 즉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나의 욕구를 자극하는 상황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자극하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 즉 이해 작업이 필요해. 정보를 수집해서 이해한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 가졌던 필요를 이 정보들 속에서 찾아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 그 과정이 알아내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았다면 탐구할 필요가 없지. 추워. 그때는 예측이라는 단어가 별로 필요 없지. 루틴한 업무니까 히터 스위치만 켜면 되지. 그거는 머릿속에서 별로 생각할 게 없어. 추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걸 실행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예측이 아니야. 그럼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춥다라는 자극이 모두 다 예측하진 않는다고. 내가 난방기 켜야 되겠다라는 알미 있는 경우는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떨 때 예측을 할까, 인간은? 모르는 그렇지. 모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모르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너무너무나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 좌절하게 되죠. 좌절, 포기하게 돼. 포기하지. 몰라도 조금 몰라야 돼. 그래야 찾아낸다고. 이걸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모르는 정도수를 조정을 해주는 거지. 교육적 측면에서. 근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삶에서는 모르는 정도를 조정해가면서 삶이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학습적 차원에서는 모르는 정도를 어느 정도 발견이 가능한 정도 선에서 계속 난이도를 조정해 주는 거고, 삶에서는 실제로는 그게 어렵지. 그래서 거대한 문제는 평생의 꿈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난 죽을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럼 우리의 꿈이라는 건 뭐야, 결국은? 꿈이란?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미션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풀 수 있는 것도 꿈이라고 그러나?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지만 인생을 들여서 이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그렇지. 게 꿈 아닐까요? 그렇지. 당장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꿈이 되는 거야. 당장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과제,
그냥 해결해야 될 과제 이 정도 표현을 쓰는 거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때는 미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비전이나 꿈이라고 표현하고, 같은 말이었어. 내일 과제가 뭐냐, 이거는 네가 하루 이틀 만에 풀 수 있는 거. 네가 해야 될 플랜이 뭐냐 이러면은 뭐 한 달 또는 뭐 6개월. 그 다음에 네가 해결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거는 뭐 1년 내지 10년. 네가 풀어야 될 과제 꿈이 뭐냐 라고 말하면 평생을 걸려서 가야 될 거. 결국 같은 얘기에 규모에 관한 얘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뇌가, 그 다음에 시냇물, 그 다음에 조금 큰 거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 또랑이 있고, 뇌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고, 좀 더 크면 강.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그냥 다 물 흐르는 거 아니야? 그치? 큰 물이 흘러서 결국 저 작은 냇가에서 흘러가지고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과정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 차이지. 그럼 그냥 그 사이는 물이 흐르는 거지. 지금 말하는 꿈에서 숙제, 그게 다 같은 거지. 해결해야 될 크기의 차이란 말이야. 어때? 오늘 중요한 발견 아니야? 네, 그치?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치? 중요한 거지. 그러면 꿈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오늘 풀어야 될 숙제, 과제, 플랜 이런 것들을 늘 잘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꿈은 풀고 과제는 안 한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과제 집착력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 꿈도 해결하는 거야. 같은 거야. 크기와 시간과 규모에 관한 얘기죠. 자, 오늘 아주 그 강아지 한 마리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지? 재미나지? 강아지 한 마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지능이 뭔지, 예측력이 뭔지, 그 예측력에서 꿈이 뭔지까지가 이제 하나의 우리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 잘 기억하고,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 계속 문제 해결이잖아. 드라마라는 게 속에서 문제 해결이 없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 갈등 해결 과정이 드라마인데, 특별히 전쟁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한 사람의 예측력이 그 맞았을 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수없이 보잖아. 그 전쟁 드라마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삶에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응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제 세팅이 돼 있어. 누구 하나를 만나라도 이 상황에서, 오늘 낮에도 한 분 미팅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과 어떤 대화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까? 대화 속에서도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 대화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과 더 좋은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알고리즘을 잡는 거야. 좀 누가 보면 좀 우습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그렇게 돌아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건지. 또 하나는 어제 지금 요즘에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갈등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막 그 갈등을 호소하더라고. 돈이 많은데 일 처리를 어떻게 질서 없이 처리함으로써 막 갈등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일을 할 때 사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저분들은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막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사실 갈등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어제 스태프들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어제 성호도 들었지? 네. 응, 어제 성호 들었잖아. 그런 거 보면서 잠시 생각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조금만 예측하면 될 텐데 그 예측 하나를 못 해가지고 지금 갈등에 빠져가지고 아무 손해 봐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갈등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은 예측,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평온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나는 대학부 여러분들이 진짜 스승으로서의 나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은 여러분이 꼭 여러분 몸에다 새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 생각이 그냥 아예 24시간 동안 떠나질 않는 거야. 그냥 대화를 하는 중에도, 책을 읽는 중에도, 뭘 하는 중에도 이 생각이 그냥 항상 내 삶의 줄기로서 나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지능을 사용하는 인간이야. 예측을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이야. 스스로 갈등을 만들지 않아. 진짜 갈등이라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갈등.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갈등. 내가 만든 갈등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갈등이 아니라 누구나 당하는 갈등,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측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피로를 얻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모습이야. 사실 지금 대학부 교육이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교육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다고. 왜? 그 사람은 교육보다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뛰어난 능력을 만들어요. 교육이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야. 가장 뛰어난 능력은 그거야.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거. 바로 이 경지에 이르러야 여러분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갖게 된다. 자, 오늘 아주 강아지로 시작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